승부의 지형을 한 발 앞서 진단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초특급 미리 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박지슬입니다. 5라운드 두 번째 경기에 출전할 두 팀의 전력과 오더를 분석해 승부의 향방을 예측해봅니다. 기분 좋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3승 1패로 팀 순위 2위에 랭크된 티브로드와 지난주 완봉승의 주인공으로 3위를 달리고 있는 SK엔크린. 5라운드 제2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일국 장고대국에선 오지명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침착한 바둑이 일품인 류수왕 선수, 술기가 빠르고 배짱까지 두둑한 박민규 선수와 장고 대결을 치를 텐데요. 올 시즌 3전 전승 중 2번이 장고대국이었던 박민규 선수. 류수왕 선수와의 대결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다못 흥미롭습니다. 이국에선 3지명 김정현 선수와 4지명 이태환 선수가 만났습니다. KB리그의 사나이로 불리기도 했던 김정현 선수. 올해 1라운드 승리 후 3연패 늪에 빠져 팬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는데요. 반대로 이태원 선수는 1라운드 패배 후 2연승을 거두고 있네요. 상대 전적은 4전 전승으로 김정현 선수가 앞서 있는 상황. 과연 천적 관계가 먼저일까요? 최근에 기세를 더 탈까요? 그 답은 이 대국이 끝나면 알게 되겠죠? 3국은 이지명 신민주 선수와 3지명 홍성지 선수의 대결입니다. 1라운드 이후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신민준 선수. 올해 가파른 성장세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데요. 노련하고 임기응변에 강한 베테랑 홍성지 선수 앞에선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참고로 이 두 선수 단 2번의 공식 대국을 가졌는데 2번 모두 신민준 선수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4국에선 4지명 류민영 선수와 주장 안성준 선수가 만났습니다. 흰바둑으로 대변되는 류민영 선수와 탄탄한 성장세의 안성준 선수. 상대 전적은 3승 1패로 안성준 선수가 앞서 있는데요. 단 한 번의 패배가 바로 지난주 농심배 선발전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올해 KB리그에서 안정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 오늘의 대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5국은 티브로드의 주장 강동윤 선수와 SK엔크린 이지명, 이영구 선수의 대결입니다. 나이와 입단 시기가 모두 비슷한 베테랑 두 선수. 현재까지의 공식 상대 전적은 6승 6패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그 위태로운 균형추가 어느 방향으로 쏠릴지 궁금하네요.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양팀의 승부 예측은 55대 45로 티브로드가 조금 우세해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입니다. 하지만 예측은 예측일 뿐. 순위표 상단의 지형을 바꿔놓을지도 모를 이 대결.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5라운드 두 번째 경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5라운드 2경기 시작합니다.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격돌하는 두 팀은 전승을 달리고 있는 선두팀을 바짝 쫓고 있는 두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2위와 3위의 대결. 네. 특히 그 탄탄한 전력을 자랑하는 두 팀이기 때문에 네. 또 서로 또 라이벌 관계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두권에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오늘 한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서 두 팀이 만나게 됐는데요. 먼저 9개 팀 순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정관장 황진단이 유일한 전승팀입니다. 4전 전승, 굉장히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출전하는 티브로드와 SK엔크린의 기세도 상당히 좋아요. 네, 티브로드는 이제 통합 우승 3연패를 했잖아요. 네. 정통의 그 명가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SK엔크린 올해 전력이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괜찮고 특히 오지명 박민규 선수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세를 조금 더 몰아치고 싶을 겁니다. 네. 5라운드에 접어든 시점입니다. 류수왕 선수와 박민규 선수가 장고대국에 출전을 하게 되고요. 박민규 선수 올해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까지 네. 패점이 없는 모습이에요. 3전 3승을 기록하고 있죠. 팀 내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속기 대국에서는 김정현 선수와 이태현 선수가 만나게 됐는데 이태현 선수가 김정현 선수에게 한 번도 이겨보질 못했어요. 네, 저 정도라면은 이제 아주 천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상대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을지 이태현 선수가 어떤 준비를 하고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네. 자, 삼국도 속기전입니다. 신민준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대국인데요. 신민준 선수도 올해 정말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오늘 이제 낮에 펼쳐진 농심배 이제 선발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네. 이제 예선 결승에 진출해 있고요. 현재 14연승 중 최근 기세를 막아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네. 자, 류민영 선수와 안성준 선수의 대국 어떨까요? 이 대국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동안 류미현 선수가 안성준 선수를 상대로 판맛을 못 봤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농심배 이제 대표 선발전에서 승리를 거뒀었어요. 그 최근에 승리를 거둔 것이 얼마만큼 자신감으로 반영이 될지 오늘 대국에서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5국은 강동윤 선수와 이영부 선수의 대국입니다. 상대 전적도 팽팽하고 물론 1지명과 2지명의 대결이지만 거의 뭐 주장급 대결이라고 봐야겠죠. 네, 주장급 대결이라고 보더라도 과언이 네. 아니고요. 상당히 또 어렸을 때부터 은근히 또 라이벌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국 중에서 가장 또 재밌고 네. 궁금해지는 그런 매치입니다. 네, 오늘 뭐 다양한 경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또 많이 앞서고 있는 그런 대국도 있고 승부의 열쇠가 될 만한 판이 어떤 판이 될까요? 물론 이제 매판 중요하겠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5국이 또 상대 전적도 6대6 아주 네. 팽팽하고 또 팀 내 그 주장이 또 이제 출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 네. 대결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승부가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1국 역시 또 중요해요. 네. 박민규 선수와 류승환 선수는 같은 오지명이기 때문에 그 맞대결은 항상 이게 중요한. 특히 이제 거기서 승리한 팀이 팀 승리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1국과 5국의 승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티브로드와 SK 앵크린 어떤 팀이 또 상위권에 좀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될까요? 대국장에서 선수들 만나보시죠.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5라운드 2경기입니다. 티브로드와 SK 앵크린의 경기. 제한 시간은 장고 1시간 오늘 두 팀의 유니폼이 비슷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핑크색은 티브로드의 뭔가 고유의 색깔인데요. 네, 그렇죠. 네, 티브로드는 이제 줄곧 이제 분홍색, 네. 핑크색을 좀 유지해 왔었는데 SK 앵크린도 올해는 좀 이제 핑크빛이 나는 네. 그런 팀 유니폼을 장착했습니다. 뭔가 행운을 부르는 색인가요? 그런가요? 자, 이태현 선수와 김정현 선수의 속기되고 뭔가 두 선수는 느낌이 좀 달라요. 김정현 선수는 빠른 느낌이고요. 이태현 선수는 좀 천천히 가는 느낌이고요. 그렇죠. 이태현 선수는 전형적인 이제 슬로우 스타터고요. 네. 상당히 이제 뒷심이 좋아서 끈끈하게 버텨가면서 상대를 질리게 만드는 그런 스킬이 있습니다. 신민준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대국입니다. 최근에 뭐 너무 좋죠. 네. 신민 선수가 삼성화재배도 올라가 있고 농심배 대표도 이제 한 판만 남겨뒀는데 이제 이세돌 선수와 결승 매치를 또 남겨두고 있거든요. 네. 네, 상당히 좀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은데. 사제 대결이라고 볼 수도 있는 대국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홍성지 선수가 아직까지 신민주 선수를 상대로 네. 판맛을 못 봤어요. 이제 2대0 두 판 둬서 많은 판은 아니지만 두 판 모두 패하면서 작년 바둑리그에서 처음 만났었죠. 신민준 선수 뭐 정말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신진서 선수와 항상 견뎌질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신진서 선수에 비해서 좀 출발은 늦었지만
올해 들어서 특히 최근에 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비교적 신민주 선수의 발전이 좀 느려 보였던 것이지 네, 신민주 선수 자체만 본다면 발전이 지금 상당히 빨라요. 굉장한 거죠. 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양신 하잖아요. 네. 그 양신 얘기 나온 게 이제 5년 정도 됐는데 벌써 그 양신이 이제 프로 바둑계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두 신민지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세계 타이틀은 없는데 그것만 뚫어낸다면은 더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큰 무대에서 한번 정상을 밟아본다면 굉장한 자신감도 도움이 될 거고요. 네. 오늘 유일하게 이제 더블헤더죠. 신민지 선수가 낮대국을 펼치고 네. 네, 지금 저녁대국에 임하고 있는데 아직 그래도 좀 어린 선수라서 그렇게 체력적으로는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힘들긴 힘들겠죠. 네, 물론 힘들겠죠. 네. 그래도 정신적으로는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패하고 나서 바로 또 중요한 시합을 둔다는 것은 상당히 큰 곤욕이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로도는 좀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기사, 성적을 내는 기사는 성적이 뒷받침되려면 좀 체력도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특히 이제 성적 좋은 기사들은 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 기사들이 상당히 시합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이제 성적이 좋으면요 시합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좀 중국 리그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체력적인 소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스케줄이 상당히 촘촘한 편인데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체력 관리죠. 신민준 선수도 뭐 앞으로 더 대국 스케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신민 선수도 이제 올해 이제 갑조 리그를 뛰고 있고요. 앞으로 또 계속 뛸 예정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바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체력적으로 지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운동도 틈틈이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대표팀 훈련 중에 이제 운동하는 시간도 있긴 한데 그 일주일에 한 번이고요. 그 정도로는 아주 꾸준히 운동을 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요. 따로 운동을 좀 해야죠. 네, 홍성지 선수가 이제 눈목자로 쉬어가면서 네. 세력을 좀 얻어가는 그런 정석 선택을 했는데 약간 의아한 것이 이제 이 백돌이 네. 딱 그 견제하는 위치에 이미 좀 견제가 되고 있죠. 네, 제대로 와 네. 있잖아요. 그런데도 홍성지 선수가 이걸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제 짐작하기에는 네. 신민준 선수와 둘 때는 두 번의 이제 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두텁게 둬야 된다. 뭐 그런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이 있었다거나 혹은 갑자기 충동적으로 두고 싶어졌다거나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원래 또 이렇게 또 실을 내어주고 두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홍성지 선수가. 그렇다고 본다면은 좀 전자의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신민준 상대로는 네. 두텁게 둬야 된다. 특별한 준비가 있었다고 봐야겠군요. 네. 신민준 선수의 주 무기가 뭔가요? 신민준 선수는 이제 균형 감각이 좋아요. 좀 치우치지 않고 네. 좀 조화롭게 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도 이게 바둑이 아주 이제 치열하거나 극단적인 스타일은 아닌데 은근히 또 유연하게 압박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오늘 낮에 펼쳐진 이제 이창서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대맛을 다 잡고 엄청나게 큰 대맛을 잡고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그런 또 공격력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유연하게 압박하는 것도 세고 공격력도 세고 다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다 좋아요. 다만 이제 치열함에서 특히 이제 중국의 어린 그 기사들이 상당히 또 치열한 바둑을 두잖아요. 네. 그런 치열함에서는 조금은 무딘 느낌. 아주 뭐 피 튀기게 치열하게 든다 그런 느낌은 또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네. 한때 이제 신민주 선수가 일단 초창기 때 좀 그렇게 뒀었거든요. 좀 의식적으로 좀 전투적으로 이렇게 바둑을 이끌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성적이 안 좋았어요. 굉장히 사나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뭔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네. 옷을 입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어느덧 이제 그런 과도기를 극복하고 나서 이제 본연의 자신의 스타일을 좀 구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세돌 구단의 가르침을 좀 또 받고 있던 시기라서 네. 이세돌 구단의 흉내를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네, 아무래도 영감을 많이 받았겠죠. 네. 워낙 이세돌 선수의 바둑이 치열하고 좀 톡톡 튀는 날카로운 바둑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감을 받고 의식적으로 이게 뭐든지 자연스러운 것이 좋은 것인데 의식적으로 그런 식의 바둑을 두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네. 좀 신민주 선수의 본인의 스타일과는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한테 안 맞으면 그만이죠. 네. 뭐 신민준 선수도 좀 이세돌 선수의 모습을 닮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혹시 홍민표 해설위원도 닮고 싶은 기사의 기풍을 좀 따라 해봤던 적이 있나요? 따라 했다고 보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이창호 구단의 바둑을 보면서 네. 공부를 해왔고 자연스럽게 기풍 자체가 그런 스타일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창호 구단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일본 바둑이 또 셌어요. 네. 그래서 일본의 바둑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비교적 그쪽에 좀 기풍 형성이 됐었죠. 사실 좀 가장 두고 싶어하는 스타일은 이세돌 구단 바둑을 좀 스타일처럼 두고 싶긴 해요. 워낙 네. 다이나믹하잖아요. 화려하고. 볼 네. 때도 재미있는데 그런 바둑 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즐겁고 재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또 잘 안 되니까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지금의 이세돌 구단이 없겠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잠시 고민 중인데 이제 큰 자리죠. 흑이 이제 여길 갔으니까 맛보기입니다. 백도 이제 상변 쪽을 선택을 하는 것인데 이제 뭐 이렇게 둘까, 뭐 이렇게 둘까, 네. 아니면 달릴까. 그냥 요즘 뭐 알파고 뭐 붙이고 치는 수 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선택 가지를 두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일자는 뭐 상대적으로 많이 안 두어지는 것 같아요. 이수요. 네. 기존에는 상당히 많이 썼던 수법인데 이상하게 알파고가 안 두니까 이게 나쁜 수인가? 그리고 최근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세력권을 의식한다면은 글쎄 이렇게 뭐 걸쳐간다든지 하는 수법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우선 아예 결정짓지 않고요. 예. 근데 확률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상변 쪽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것도 이제 선수를 뽑으면 좋은데 선수 뽑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후수 뽑으면 여기도 뺏기니까. 네, 지금은 상변 쪽이 맞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낮게 벌렸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네. 흑도 일단은 우변이 들어오죠, 눈이. 네, 지금은 이제 뭔가 굳히기보다도 이렇게 굳히기보다도 이쪽으로 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둔다면. 오히려 변이 더 깨지는 게 더 싫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도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게 특히 이제 홍성지 선수 스타일상 네. 이런 수법을 되게 좋아해요. 뭐 상대방의 모양을 삭감하면서 다음에 붙이는 노림이 있는 거죠. 굉장히 유장한 느낌도 주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들으면은 이게 상당히 점점 두터워지기 때문에 다음을 좀 엿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보통은 이렇게 받는 것이거든요. 자체로 좀 이득을 봤다, 활용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받아주기도 싫고 안 받자니 이제 빤히 붙이는 수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활용이 싫으면 아예 이렇게 차렷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역습을 이제 노리겠다는 뜻이죠. 네. 받긴 받는 거네요, 그 수도. 네. 그래서 엄청나게 전투적인 기풍의 소유자는 바로 끊는 수까지도 네.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좀 극단적인 선택이긴 하거든요. 뭐 이렇게 치받고 젖혀서 와. 네,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요. 서로 이제 깨는 거죠. 네. 혹은 이제 젖히고 늘어서 혹은 막아서 이제 전투로 이끄는 이런 진행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싸울 때는 이 아래쪽에 만들어 놓은 흙의 벽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서로 이제 주도권 싸움을 하겠죠, 아무래도요. 백은 이제 상변에서 싸우고 싶어 할 것이고요. 네. 흑은 이제 자신의 오. 가네요. 자신의 이제 세력권에서 싸우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네. 유연하게 뭐 압박하는 스타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저한수로 모든 것을 캔슬해야겠는데요. 유연한 건 아니죠. 네, 지금 뭐 요즘에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나 봅니다. 네, 신민준 선수와 홍성지 선수입니다. 딱 12살 차이가 나는 선수들인데요. 네, 띠동갑이네요. 네. 벌써 홍성지 선수도 31살. 그러니까요. 네, 세월이 금방 갑니다. 네. 자, 7월 랭킹 14위. 홍성지 선수는 22위. 신민준 선수가 랭킹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한창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50위권 밖으로 밀렸던 네.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것이 네. 중요하죠. 현재 네. 14이긴 하지만 이제 한 자릿수 진입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기세라면 한 자릿수 중에서도 꽤 앞에 자리를 잡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역대 성적은 이제 55%, 57%. 네. 아주 뭐 크게 뛰어나진 않지만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고 볼 수 있고요. 흑번, 백번. 신민준 선수는 흑번이 더 좋고 홍성지 선수는 백번이 더 좋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의 흑백은 이제 서로 안 좋은 쪽으로 잡았는데 바뀌었네요. 네, 그래도 두 선수 모두 50%는 다 넘어요. 네. 지금 실시간 스코어를 보니까 49대 51, 뭐 아주 작은 근소한 변화가 생겼는데 그래도 홍성지 선수가 이렇게 두텁게 짠 포석이 괜찮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지금의 부처관 수가 조금은 과하지 않느냐. 네. 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어요. 신민준 선수는 올 시즌 3승 1패. 이 첫 판에 이세돌 선수에게 패했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3연승 중이죠. 네. 이제 2라운드에서 최지영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 3라운드에서 김기용 선수, 4라운드에서 이제 진시영 선수를 꺾으면서 네. 3연승 중이긴 해요. 근데 이제 1, 2지명을 만난 적은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의미에서 네. 이제 3지명 홍성지 선수도 상당히 이제 난적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1지명들과의 승부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금 비껴받았어요. 젖혀서 이제 백은 당연히 넣는 것이죠. 치받고 젖히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거든요. 과연 이런 곳을 끊을 수 있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같이 끊어가는 게 생기고 이거 정말 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거든요. 네, 이 싸움은 충분히 흑이할 만하다라는 것이 홍성시 선수의 생각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끊지 못한다면, 어디든 끊지 못한다면은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가장 망하는 코스입니다. 이렇게 나와 끊었을 때 네. 이 뭐 축도 걸리고 여기 잡으려면 이제 단수를 쳐주고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장문도 되고 이거는 최악의 이건 아니네요. 그림입니다. 네. 이거는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고요. 이렇게 젖힌다면 붙여가거나 이쪽의 약점을 먼저 보완을 하는 거죠.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젖혀야죠. 네. 바로. 바로 끊는 수가 됩니까? 이 교환도 필요 없다네요, 지금요. 이런 교환도 필요 없이 당장 걸리지 않느냐. 네. 그 얘기네요. 지금 독한 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밀고. 근데 이게 흑도 좀 털리거든요. 뭐 이런 수읽기가 다 된 걸까요? 막상 흑도 이거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모양은 아니에요. 네, 여기 약점도 있고 네. 이쪽 형태도 이 자충이 다 걸려 있어서 이건 뭐 난리가 나는데요. 초반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좀 둘 다 좀 유연한 스타일이라서 쓱쓱 이제 모양 만들고 네. 서로 좀 견제 좀 하다가 이제 신경 좀 한번 붙어가지고 이제 좀 잠깐의 전투 뭐 그런 걸 예상했는데 지금의 바둑은 완전히 블록버스터입니다. 둘, 밀어야죠 일단.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기서 이어서 두기는 싱겁잖아요. 여기 가야 돼요 지금. 그럼 아까 그림대로 되는 겁니다. 지금 네. 이렇게 젖히고 다른 게 없어요 백도 지금. 이 교환을 하고 치고 밀어야지. 이 교환 생략돼 있으면은 여기 빠진다 하면 대책이 없어요. 젖혀야 돼요 지금. 아까 뭐 그 그림까지는 예상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네. 이후가 사실 문제잖아요. 이 이외에는 네, 도저히 알 수 없는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흑이 아까 젖힌다고 했는데 여기 이 교환은 좀 악수겠네요. 그냥 띄고. 네. 그러니까 백도 모양은 이런 데 끊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좀 편한 싸움이다. 아직도 실시간 스코어가 이제 바뀌지 않는 것을 봤을 때는 흑이 그래도 좀 기존의 세력을 쌓아놓고 전투하는 것이라서 할만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띄워야죠. 여기서가 어려워요. 여기는 왠지 끊어야 될 것 같이 생겼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어지는 순간에는 이 넉점이 네. 도저히 뭐 혼자 공격만 당하지 힘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끊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끊기면 흑도 모양은 상당히 좀 사나워지긴 합니다. 30초. 하나, 둘, 네, 끊어야 돼요 지금은. 넷, 다섯, 여섯, 일곱, 끊어야죠. 여덟, 아홉, 열. 일단 네 왔습니다. 번 남았습니다. 이제 엄청난 승부처입니다 지금. 네. 쉽게 정리가 될 만한 모양도 아니고요. 여기서 뭔가 윤곽이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티브로드와 SK 앵크린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티브로드와 SK 앵크린의 경기입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신민준 선수가 결국 끊었군요. 끊기 전에 한 번 더 신중을 기했었는데요. 네, 이제 이 자리, 이제 반대로 흑이 이쪽 돌이 오게 되면은 네. 일방적으로 공격만 당하고 주도권을 확 뺏겨요. 그래서 백은 이쪽을 끊어간 것이고요. 단수를 하나 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무지하게 막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돌을 압박하고 싶은데 네. 그 이수에 대한 좀 확인 수익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그 둘, 사이에 스코어도 변했네요. 네, 다섯, 여섯, 네 거기까지는 이제 흑에 걸리고 장면 쉬어야 되는데 이수가 되느냐 봐야겠습니다. 이수 되면은 일단 백은 이렇게 입고 둘 수는 없어요. 무조건 끊어야 되는데 여기 다시 이제 밀거나 혹은 바로 수상전은 안 되겠죠? 네, 이렇게 수상전 가는 것은 씌워서 네, 이거는 안 되고요. 그렇다면 맞고 나서 이제 이렇게 끊을 때 이제 밀고 나오는 싸움. 여기까지 시원하게 늘어버렸네요. 이거는 백도 좀 고민이겠는데요. 이쪽 싸움만 본다면은 네. 이렇게 지키는 것이 더 두텁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키면 혹이 극단적인 싸움 안 하고 좀 피해 갈까봐 둘, 셋, 이렇게 둔다면은 넷, 이쪽으로는 다섯, 이쪽에 쌍립이 여섯, 나요. 일곱, 근데 또 싸울 때 여덟, 또 힘이 다르고. 아홉, 그래서 고민 끝에 좀 싸움 쪽으로 가니까 이제 홍성훈 아, 선수도 이건 이제는 피하네요. 피합니다. 네. 네. 이 교환 자체가 일단은 이쪽에서는 득이기 때문에 네. 이쪽 이미 챙겼으니까 이쪽은 좀 타협 좀 약하게 갈게. 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 백 좌상기를 깨고 시작하는 전투라 흑은 그래도 지킬 거 다 지켰거든요. 흙이 망가진 부분이 전혀 없죠. 네, 그런 의미에서 셋, 넷, 일단은 여섯, 백이 일곱, 부담스러운 여덟, 전투예요. 뭔가 이 전투 끝에서 득점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제 밀어야 되거든요. 젖혔을 때 탄력이 너무 좋아요. 다음 공격 수단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안 밀고 두자니 여기 막히는 건 선수 언제는 되죠. 손 빼면 이쪽까지 막히는 순간 백이 오히려 잡히기 때문에 흑은 이제 타이밍 봐서 막을 수 있습니다. 둘, 여기만 딱 셋, 들여다보더라도 넷, 이으면 다섯, 그때 맞고 여섯, 나서 일곱, 넘어가면은 실속이 없어요, 백이. 좀 그래서 미는 겁니다. 네, 흑도 이제 젖히는 한 수로 보여집니다. 괜히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늘거나 늘면 이제 미생이기 때문에 탄력이 없거든요. 이건 더더욱 무리죠. 늘고 공격당하면 이거는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젖히는 한 수입니다. 자, 여기서 선택이 어려워요. 딱히 눈에 보이는 자리가 없습니다. 뭐 이 정도? 좀 섭섭하긴 한데 거의 뭐 이 정도 이상 가기도 힘들거든요. 네, 흑도 뭐 지켜두어서 네, 깔끔하게 살아있죠. 흙은 너무 자리를 잘 잡았는데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그것이 아니면 아예 손을 돌리는. 네. 일곱, 여덟, 거기까지 못 가나요. 네, 이 정도. 그럼 여기도 막히겠네요. 이제는 여기까지 막 이거 선수니까 늘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살아버리면 여기도 다 지켰고 네. 초토화되고 양쪽을 다 뒀네요. 30초. 선수 하나, 뽑고 싶으면 일로 들 수도 둘, 있어요. 셋, 여기 막히는 거 너무 아프니까 늘어야 되거든요. 여섯, 유유히 손 빼고 딴 데 이제 큰 데 둘 수 있죠.
지켰네요. 지금 이 교환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물론 당장 선수는 아니지만 워낙 아픈 자리다. 이제 네. 그런 생각으로 아예 받아두었습니다. 자, 어쨌든 1차전인 회계 성공. 백은 이제 좀 바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이 실리를 내어주면서 두 턴을 얻었잖아요. 네. 30초. 이미 내어준 실리 하나, 이상의 것을 셋, 얻어냈습니다. 넷, 다섯, 확실히 여섯, 지금 홍성지 일곱, 선수가 득점을 여덟, 했어요. 아홉, 자, 그래서 실리를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지금의 3-3은 좀 되찾아와야 된다라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네, 뭐 무난하게 든다면은 지금 이쪽이 두터워서 굳이 이제 젖혀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넘겨주고, 네, 뭐 이런데 네. 30초. 혹은 하나, 이런 둘, 곳 셋, 네, 넷, 두면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지금은 이제 만약에 전투로 이끈다면은 이 싸움은 항상 배석이 중요하거든요. 이 싸움 자체는 이제 만만치 않은 싸움인데 주위에 누가 두텁냐 네. 그것이 크게 작용을 하는데 지금 백이 그래도 두텁잖아요. 이 싸움 흑이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피해야 할 싸움이에요. 자, 30초. 홍성재 선수가 하나, 결정을 내리기 둘, 전에 바둑판을 셋, 한번 전체를 다섯, 둘러봤고요. 여섯, 네. 그냥 무난하게 정리를 하죠. 그리고 지금 또 기분이 좋아요. 굳이 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지금도 단수가 당연한데 이 다음에 이제 이교환은 됐다고 보고 어떻게 벌릴 것인지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벌릴지 정말 뭐 하나, 소극적이지만 가장 단단하게 둘지 혹은 아예 귀를 굳혀버릴지 좀 여러 가지 선택까지가 있거든요. 좀 적당한 간격을 찾고 있을 것 같아요. 아예 뒤로 가네요. 변으로 가는 것과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 게 무섭지 않다 그런 뜻이죠. 이쪽을 기대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백 모양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압박은 두렵지 않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백이 뛴다면 그때 딱 눈목자로 이제는 이돌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30초. 하나, 괜찮죠 모양이요. 아주 그럴듯한 네. 모양이 되는데요. 네. 다섯, 그럼 백도 들어가야 될까요? 뛰진 않을 거예요. 여덟, 네, 그쵸. 일단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이제 홍성지 선수 생각은 뭐 이렇게 붙여간다면은 불만 없다. 이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이건데 이건 백도 이제 뛰거든요. 자세가 또 만만치가 않아서 네, 이렇게까지 둘지는 모르겠어요. 삼십초. 하나, 둘, 치는 셋, 정도가 아닐까 넷. 싶은데요. 다섯, 여섯, 일단 욕심 부립니까? 이때 대책이 있다. 오늘의 홍성재 선수는 좀 다른데요. 네, 지금 뭐 자신감 있게 가고 있습니다. 네. 뭐 상대가 14연승 중이건 뭐건 간에 뭐 내가 이길 수 있지 뭐 그런 자신감이 느껴져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여섯, 뛰는 건 주문이거든요. 여덟, 붙여서. 아홉, 그쵸. 기세로 가야 네, 되죠, 지금은. 역시 그 방향이고요. 여기서 이제 준비해둔 대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 왔다는 것은 이렇게 싱겁게 두겠다는 건 아니겠죠, 설마. 네, 이건 약간 섭섭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수가 혹시 가능한가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요. 네, 이렇게 다 막아버려서
백의 탈출로가 없다. 네. 이런 수익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셋, 넷, 자, 결행합니까? 다섯, 갔어요. 네, 가죠. 그러니까 백도 뭐 이런 식으로 두기에는 모양이 너무 안 좋거든요. 네, 이렇게 나간 돌파당하는 모양, 이 수가 너무 쑥스러워지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뭔가 힘차게 밀고 나오거나 붙이 들여다보는 수 같은 것을 좀 연구해 봐야 될까요? 30초. 하나, 있는다면은 셋, 그때 붙여서 다섯, 여섯, 이것은 이제 칩 받아서 걸리거든요. 여덟, 끊으면 아홉, 돌파당하죠. 이 교환 덕분에. 3번 남았습니다. 그럼 흙은 이제 젖히는 수를 둬야 되고요. 이렇게 끊는 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둔다면 타협인데 이건 타협이고 끊는 수는 또 이거 좀 떨리긴 네, 한데. 복잡한 또 싸움. 네. 이 패를 둘러싼 공방이 또 예상이 30초.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어딥니까? 여덟, 일단 흔들기 들어가네요. 자, 직접 해결을 하지 않고 네. 다른 쪽부터. 일단 네. 당장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안 보인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게 귀에서 살려주면은 이거는 뭐 귀사리가 크니까 이제 만족을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두어 온다면은 끊고 쳐서 계속해서 활용을 하나, 통해서 둘, 좀 셋, 삭감을 하겠다라는 넷, 것이 다섯, 지금 붙인 수의 의미입니다. 일곱, 여덟, 네, 그래서 늘어서 좀 이도저도 아니게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좀 뒤로 물러선 것도 아니고 이제 이 붙이는 수가 보이지만 뭐 백도 아주 깔끔한 형태는 또 아니거든요. 네, 이면 늘어서요. 네. 네, 확실히 살아있는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0초. 하나, 이렇게 둘, 사는 셋, 거는 넷, 글쎄 그 다섯, 살아도 여섯, 산 건지 일곱, 몰라서요. 아홉, 여기도 선수거든요, 열. 지금. 두번 나중에 남았습니다. 찍고 입구자가 있어서 바깥쪽이 너무 좋아서요. 네, 이걸 또 살아야 돼요. 네. 그럼 이건 좀 살았는데 뭔가 좀 많이 섭섭해요. 이렇게 사는 것은.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고 이제 젖히죠. 그래서요. 이렇게 호구 쳐서 아예 패로 버티는 이런 진행을 선택합니다. 30초. 하나, 둘, 혹시 셋, 큰 그림 보고 넷, 있나요? 신민지 다섯, 선수. 여섯, 큰 그림이라면. 여기 뭐 나와 끊고 막 지금 이거 민 것은 네. 약간 그 냄새가 나는데 이쪽의 약점을 이렇게 돼 있다고 본다면 흙이 이제 그냥 늘기에는 활용성이 너무 많아서 단수를 쳐야 됩니다. 여기는 치게 되면 이제 빵 따냄이 워낙 좋아서 흙이 또 제압도 잘 안 되거든요. 네, 이런 식의 30초. 하나, 탄력이 좋아서요. 둘, 셋, 넷, 이런 형태라고 다섯, 보고 여섯, 일곱, 이쪽 수익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데가 나중에 좀 듣긴 듣거든요. 약간이나마. 너무 어려운데요. 네, 물론 당장이야 뭐 이쪽으로 받아서 네. 버티겠지만 뭔가 연관성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이 퍼즐을 맞춰 나갈지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큰 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좀 귀에서만 살겠다. 이 정도 살면 잘 살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일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살면 아까 그 모양보다는 훨씬 나은가요? 네, 맞죠. 네. 아무래도 아까는 흙이 철벽이었는데 지금은 약점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신민준 선수가 다섯, 어떤 생각을 하고 여섯, 있을지 궁금한데요. 일곱, 여덟, 오, 홍성질 선수의 생각도
오늘 완전히 네,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도끼를 제대로 물었는데 지금 여기 두면은 일로 먹겠다는 건지 일로 붙이겠다는 건지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이 수는 상당히 노골적인 수입니다. 그냥은 안 살려주겠다. 30초. 하나, 그런 뜻이 지금 내비치고 있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호흡 쳤을 때 자, 이렇게 막는 것은 이게 좀 애매한 모양이네요. 이렇게 되는 형태가 흙의 약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약점이 있긴 한데 여기서 30초. 수순이 애매해요. 여기에 두면은 바로 메워서 셋, 넷, 다섯, 여섯, 잠깐만요. 시점 일곱. 보자. 뛰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로 사는 수가 없다면은 큰일 나는데요. 설마요. 그러니까 귀사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산 게 아닙니다. 살아도 산 게 네.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두텁게 아직도 덜 살았어요. 그리고 이거 망했어요. 이건요. 이것은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자, 일단 그건 제외를 하고요. 30초. 이 궁도가 이 사는 궁도가 아니 네. 근데 다섯, 여섯, 두 번째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게 또 있네요. 여덟, 살긴 사는데 역시 이것도 네, 2점 잡혀서 네. 철벽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독하게도 여기서 한번 물어보나요? 그렇게까진 않아. 이으면 이제 그때 잡으러 가면은 이제 자체로 못 살아요. 너무 독했나요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면은 네. 설마 여기서 어. 근데 여기서 쳐도 괴롭고 치중도 둘 수는 있네요 또. 이것도 못 살긴 못 사네요. 이렇게까지 둘지는 모르겠는데 30초. 네. 왜냐면은 흙의 약점이 노출이 돼서 셋, 넷, 이게 반격을 당하거든요. 이렇게까지. 일곱. 치중은 안 가겠네요. 사실 아까 그렇게 살려주는 모양도 백에게 좀 불만이니까요. 이게 단수가 아, 괴로워요. 물어는 보죠. 이게 괴로워요 지금. 여기서 단수가 상당히 괴롭습니다. 어떡하죠? 이게 살려면 여기에 둬야 되거든요. 네. 그럼 때리면은 일단 여기가 철벽 됐어요. 그럼 여기 막으면 이렇게, 여기 막으면 이렇게. 너무 굴욕인데요. 두 집 내고 살았고 네. 철벽, 흑선.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 사이 스코어도 더 벌어졌습니다. 하나, 여기에 칩 받고 뛰는 수가 있네요. 넷, 이 형태 다섯, 백이 상당히 조심해야 여섯, 되는 형태네요. 보니까. 일곱. 여덟, 아홉, 열. 제대로 걸렸어요 지금. 어떡하죠? 뭔가 뭐 이런 묘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런 것도 지금은 여기가 워낙 크게 보태줘서 뭔가 이쪽을 통해서 얻을 것이 크진 않아 보이거든요. 이미 그리고 너무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마지막.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었어요. 뭐가 있는 걸까요? 그래 뭐 차라리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잡힐 때 잡히더라도 아까 그건 너무 굴욕이다 이런 네. 얘기일 텐데요. 그런데 뭐가 있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6480. 이 6줄이면은 자체를 못 삽니다. 네. 그럼 바깥의 약점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있죠? 지금 약점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약점이 이게 뭐 사실상 약점이 아닌데요. 이쪽 끊는 것은 네. 축에 걸리고요. 뭐 이러다 너무 싱겁게 마지막. 끝나버릴 수도 하나. 있습니다. 둘, 셋, 넷, 네, 거기까지는 되는데 네. 칩 받고 뛰는 수가
여기 치바고 뛰는 수가 기가 막히네요. 이 수는 익혀두면 아주 좋은 그런 기본 어떻게 보면은 맥점입니다. 눈목자에서 뭐 붙이는 수 종종 등장을 하니까 네. 이 모양은 좀 눈여겨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홍성 선수가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거는 하나, 프로 기부에서도 나온 형태가 아닌데 네. 다섯, 이 모양, 이 형태에 대해서의 이해도가 지금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아, 이거는 내가 주위가 두터울 때는 칩바꿔 뛰어서 잡으러 갈 수 있다. 그런 공부가 돼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신민준 선수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눈에 들어오는 뭔가는 없어요. 네, 일단은 뭐 그쪽 선수에서 네.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형태가 그러니까 이쪽 급소가 좀 있다. 뭐 그 아.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쪽에 유일하게 약점이에요, 지금 흙이. 이걸 통해서 뭐 밀고 올라와서 네. 그러니까 뭐 있는다고 한다면 밀고 올라와서 이쪽을 좀 크게 잡는 음. 그런 그림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없고 그쪽을 끌고 나오는 것밖에 하나. 없네요. 네. 근데 이게 뭐 잡아도 이미 다섯, 너무 여섯, 크게 못해줬어요. 일곱, 우상을 여덟, 줘도요? 네. 어, 열. 4번 남았습니다. 근데 우상이 또 쉽사리 또 네. 잡히지도 않아요. 또 탄력이 있어서 잡는 과정에서 아마 베개 좀 당할 겁니다. 지금은 그럼 확실히 흙 쪽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지금 뭐 젖혀서 잡으러 갈지 붙여서 둘지 네. 이게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형태는 나중에 따내면 반드시 이어야 되잖아요. 30초. 자충이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네. 셋, 넷, 그러니까 아예 붙여서 그런 거 이제 걸릴 염려 없. 일곱, 어차피 살려주면은 싱거우니까. 아홉, 이렇게 해놓고 또 안 잡으러 가요? 왜 갑자기 또 마음이 약해졌죠? 왜? 왜 갑자기 마음이 약해졌을까요? 뭔가 기분 나쁜 그림이 있었다라는 뜻인데 볼까요? 다시 여기에 두고 네, 이것은 이제 밑으로 해서 끊기는 순간 곤란하니까 마지막.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치더라도 셋, 넷, 다섯, 이렇게 입구자 가는 순간 곤란하거든요. 일곱, 그게 붙이는 수가 돼도 네. 수부족이 걸릴 확률이 높고요. 뭐 여차하면 일로 젖혀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끊어도 이제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데 잡으러 갔을 때 이렇게 모양이 되고요. 여기까지는 선수라고 치더라도 이으면 30초. 하나, 그러니까 이게 찝어도 이제 끊어서 해결이 되거든요. 이제 끊는 약점이 없어서 잡으러 가는 것이 가능해 보였는데 묘한 곳에서 또 전단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선택이. 한 발만 더 내딛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상대에게 여지를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괜히 네. 왜냐면은 네. 네, 여기는 약점은 계속 있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 해결된 하나. 상황은 아니에요. 셋, 근데 이완 좀 이제 어영부영 끌고 나오다가 이제 뭐 이거 돌파를 해야 되는데 네. 네, 그 돌파도 안 당하겠다고 좀 쳐버렸네요. 이 형태 되면은 일단 복잡하잖아요, 지금. 괜히 또 타이밍 놓치면 이도저도 아닐 수가 있거든요. 네, 굳이 그러니까 지금 뭐 흙이 그렇다고 아주 무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 좀 네. 간명한 길이 있던 것 같은데 굳이 어려운 길로 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성지 선수가 오늘 좀 싸우고 싶은 날인가 봐요. 좀 기분 안 좋은 마지막. 일이 있었나요? 하나, 둘, 평소와 다르게 네. 네. 상당히 터프하게 두고 다섯. 있어요. 여섯, 일곱, 여덟, 일단 물어보죠. 자, 스코어가요. 바로 50대 50이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이 싸움은 뭐 모른다 그런 뜻이죠. 아무래도 흑이 지금은 이쪽에서 이제 보통 성동격설하기 위해서 기대기 전법을 하는데 이미 지금 자체 사활이 걸려 있는 돌을 두고 성동격설은 잘 안 하거든요. 둘, 그 셋, 이쪽이 두터워짐에 네. 따라서 다섯, 여섯, 아까 같은 수단이 좀 사라진다. 뭐 그런 의미에서 두었을 것 같은데 네. 바둑은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자, 지금은 참 애매하네요. 이게 흑이 이제 한 수를 투자하고 나서 잡으러 갔을 때 끊으면은 이렇게 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들어간 돌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끊었을 때 이거는 좀 흑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지금은 하나, 둘, 근데 지금도 아래로 네. 끊을 수 있거든요, 사실. 다섯, 여섯, 근데 이건 때려내고 여덟, 여긴 여기대로 아홉. 두겠다 뭐 그런 그럼 뜻인 것 같은데 아래쪽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일단 늘어서 네. 최대한 버텨는 가는데 이게 잡혔어요, 아래쪽이 오히려. 잡힐 뻔했던 돌들이 오히려 잡고 살았네요. 왜 그랬죠, 근데 도대체? 그 대신에 그러면은 흙이 얻은 건요? 여기 이제 네. 돌이 있기 때문에 뭐 단수 치고 이제 돌파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얻은 건데. 그리고 또 거대한 하나, 모양이 둘, 생기긴 했는데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여기가 네. 두터워지고요. 여섯, 일곱, 근데 여덟, 뭐 그럴 필요가 없던 바둑인데 왜 잡을 수 있는 걸 오히려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그림인가요? 이렇게 두고 일단 백이 잡았어요. 네. 뭐 여기까지는 선수가 됩니다. 네, 이렇게 잡으면 이쪽에 얼추 막혔잖아요. 그러면 중앙집 내기는 아주 좋아졌어요. 여기 이렇게 지금 담아갔기 네. 때문에 이 우하기에서 뭐 치받고 한 칸 뛰고 이럴 때 처음부터 이렇게 두려던 생각은 아니었겠죠. 네,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는 생각이 끝까지 바뀐 거죠. 잡으러 갈 네. 생각이었겠죠. 신민주 선수가 물어보네요. 이렇게 살리네요. 살릴 것인지. 네. 근데 이게 괴로운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살면 되네요. 이게 따는 것이 아니라 먹여치기도 안 당하네요. 그럼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럼 결국 백도 후수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뭐죠, 백이? 아까처럼 잡고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잡고 살 수 있었던 건데 네. 그러니까 이쪽이 너무 두텁게 막힌다? 집 차이는 안팎으로 꽤 납니다. 네. 그러니까 설마 이 착각한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면은 백이 선수로 살아버렸으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형태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백이 후수로 살아야 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을 때 이쪽으로 집을 내니까요. 이렇게 후수로 사는 것은 좀 괴로워요, 백이. 그래서 지금 일단 중앙에서 전단을 구하는 겁니다. 네, 있겠죠, 일단. 밀면 여기서가 좀 괴롭지 않느냐. 하나, 둘, 그러니까 뛰는 건 셋, 이쪽의 선수라서. 넷, 다섯, 여섯, 근데 이것도 일곱. 타이밍 잘 봐야 되는데요. 미리 막아놔야 확실하지. 여기서 막으면 이렇게 이어버렸을 때가 머리가 아플 수도 있겠어요. 물론 이제 치고 먹여치면은 네. 여기가 아슬아슬하게 넘어는 가는데 일단 자체로 많이 당하고 네, 중앙은 아직 흙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밀 거면 좀 안전하게 둘 거면 이제 여기를 막아두고 이제 가는 겁니다. 넷, 물론 이 기원 자체가 약간 악수라서 여섯, 일곱,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여덟. 것인데 아홉, 절로 밀었네요. 그래서 이 바둑은 뭐 좀처럼 정리가 되질 않네요. 네, 뭔가 정리는 안 되는데 네.
바둑은 지금 흙이 좋아요. 아, 여전히요? 네, 왜냐면은 네. 되게 너무 급합니다. 지금 여기 살아야 되죠? 이쪽도 지금 두다 말았죠? 여기를 때릴 수도 있고 이쪽으로 네. 돌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도 끌고 나오면서 둘, 셋, 이둘 역시도 미생이거든요. 다섯, 근데 그렇다고 백이 집이 아주 많지도 않아요. 네, 현재는 홍성지 선수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런 것도 안 해놓다가 치중당하면 또 대책이 없어요. 이제 있는 것은 빤히 이렇게 끊는 것이 보이죠? 그 마지막 막잔이 하나, 이제 돌파당하면 이 둘, 다점도 셋, 잡히잖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일단은 그래서 최강수로 버텨갑니다. 이제 늘어야 되는데 이 한 점까지 다 살려서 네. 아예 그냥 여기 이 싸움을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거는 신민주 선수 본인도 몰라요. 지금 두면서도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 자기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모르는데 상대가 또 알겠냐. 같이 이런 끌고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죠. 둘, 네, 그런 셋, 느낌으로 지금 아예 다섯, 그런 느낌으로 안 안 가네요. 놀아줘요. 야, 여기서 그렇게 기세 없이 냉정하다고 해야 되나요? 냉정하네요, 진짜. 네. 이게 원래 홍성지 선수의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진짜 냉정한 바둑을 두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수를 보기 전까지는 왜 이렇게 흥분해 있지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돌아왔네요, 다시. 네. 아, 바로 스코어도 다시 올라갔어요. 네, 이한수로 네. 흙이 좋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흙이 네. 좋은 건 맞습니다, 다섯. 지금. 여섯, 일곱, 백이 여덟. 너무 급한 데가 아홉. 많습니다. 거기도 해결해야 되죠. 귀도 아직 남아 있고요. 네, 기도 남아있고. 네. 부분적으로 그래도 이 수가 좋은 수네요. 어차피 이렇게 둬야 되니까. 이 막으면은 여기를 당하는데 그쵸, 나와 끊고 단수로 당하는데 돌이 이쪽에 있으면요. 여기 있으니까 활용의 여지가 사라졌어요. 네, 좋은 수입니다. 자, 근데 살기 전에 이 유한 확실하게 해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나중엔 안 봤거든요, 지금. 일로 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투를 일부러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마지막 네. 하나, 이 교환까지는 해 셋, 두는 것이 넷, 다섯, 안전한 여섯, 선택입니다. 여덟, 네, 해두죠. 자, 이제 둘 때 살아야죠. 드디어 백도 이제 삶을 이제 확인할 때가 됐습니다. 네, 뭐 어차피 나가는 자리예요. 제 2의 전투가 벌어지겠습니다. 네. 일단 우한은 해결을 해뒀고, 자, 중앙에 더 큰 숙제가 남아 있는데요. 신민준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대국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